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태준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는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그 가산 쪽에 직장이 있어서요. 네. 그 광명의 하안동의 주공 아파트 12단지 보고 있는데 예.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어떤 목적으로 보고 계세요? 거주 목적이실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실까요? 거주 목적인데 투자하기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 곳인지 한번 저희 살펴드릴게요. 바로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가산동에 직장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거주 목적으로 하안주공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 네. 그러면 거주 겸 뭐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주 겸 투자의 목적이시네요. 예, 재건축을 잘 모르는데 거기가 뭐 그걸로 투자 세력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 지금 혹시 죄송한데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아, 그러면 혼자 거주하실 거예요? 예, 혼자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직장이 가산동이시고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하안주공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거주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조건이에요. 거주를 네.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거주를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제 조건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이 하안동 전체 주거 지역들이 하안동 전체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하안주공 시리즈 전체 중에도 12단지가 이 재건축은 이제 대지 지분당 용적률상 이런 건축을 올릴 수 있는 한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12단지가 아마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뭐 대지 지분상도 그렇고 하안주공 시리즈 중에서는 아마 사업성은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보면 주변 지역에 지금 12단지 같은 경우 상업지와 인접해 있고 우리가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1호선 구로 차량기자 이전으로 인해서 우체국 사거리 쪽에 지하철역 1호선이 또 들어온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세권으로 바뀌는 부분들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안주공의 가장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가산 지벨리 지금 가산 빌리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가산 직장을 다니는 수요층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하안주공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보통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도 때문에 전세가가 낮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라고 해서 전세가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전세가율이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다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근데 하안주공 아파트는 그만큼 업무타운에 대한 수요가 좋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50%가 넘어요. 거의 한 60%까지 가거든요. 그만큼 실수요자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주 환경들도 그렇게 좋은 이런 업무타운의 수요로 인한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뭐냐면 업무타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주변 지역 철산주공이나 광명 강면 뉴타운의 이주 수요에 대한 이주의 개발로 인한 이주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까지도 품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네네. 마지막 개발에 대한 호재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거주를 기반으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주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재건축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건축은 완성이 되었을 때 가격을 높게 평가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과정들이 많이 깁니다. 그 과정들이 지나는 순서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폭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꼭 완성돼서 가격이 높게 간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거주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개발들의 호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과시화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가격의 상승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예. 그런 거 보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거주 겸 투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익을 실현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를 기반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님 말씀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준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든든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고민 좀 해결해 네.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석천동 예, 24에 3번지 효성 해링턴 타워 도시형 생활 주택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떨지 좀 한번 문의 좀 했습니다. 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앞으로의 그리고- 전망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양주 덕정 주공 아파트 좀 한번 문의 좀 하려고 했는데요. 덕- 그거는 투자 정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요. 몇 단지 궁금하세요? 5단지 24평형이요. 5단지 24평형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 2개 있으시고요. 일단 저희가 송파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석촌호수에 있는 효성 해링턴 타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2015년도에 완공되었고 면적이 작은 거 보니까 거의 원룸 또는 투룸 뭐 그 정도 같아요. 네, 투룸도 있고 원룸도 있는데 원룸입니다. 아, 원룸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원룸부터 투룸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세대수는 한 257세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이걸 지금 원룸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2013년도에 매수는 그 분양받았습니다. 아,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지금 분양받으셨고 지금 그러면 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그 직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생활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아, 직장 때문에 그 원룸이면 좀 거주하시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복중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혼자. 복중형이기 때문에 예. 뭐 혼자 거주하세요? 예, 혼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매수하시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쪽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전망을 물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그래. 그러면 뭐 월세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월세를 놨습니다. 아, 월세를 제가 볼 때는 별로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전망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예. 전망이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보면 우리 이 아파트 앞쪽으로 뭐 석촌호수로 해서 석촌호수 뷰라든지 이런 뷰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이 벚꽃 축제로 벚꽃 뭐 이런 행사로 인해서 앞쪽에 지금 유동 인구도 많고 그래서 상권 개발의 집가 상승도 분명히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의 혜택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앞쪽에 이제 석촌역 주변 지역이 상업지로 바뀌다 보면 이 주변 지역의 상업시설로 바뀌면 우리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우리 집에도 혜택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투자에서는 우리가 수요층들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은 월세에 대한 수요로는 적합해요. 월세 받는 목적으로는 단지. 근데 차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수요층들이 찾는 게 차익이잖아요. 예. 이런 이 주변 지역에 보면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아래쪽에 보면 투룸 다세대들, 투룸들 구조들도 많이들 신축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룸 다세대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이런 단기적인 월세 수요로 단기적인 수요층들만 생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조금 가격 상승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 선택은 잘 하셨는데 물건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익형,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걸 바란다고 하면 조금 아래쪽에 투룸 다세대, 역세권 주변 지역 있죠?
석촌 고분역이라든지 뭐 석촌역 주변 지역의 역세권 주변 지역에 투룸 다세대 정도를 투자를 다시 갈아타기를 좀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수익, 월세에 대한 수익도 괜찮으실 거고 앞으로 차익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매도하시고 다른 물건을 좀 갈아타시라고 저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뭐 다른 거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 몇 단지예요? 5단지요. 아, 주공 5단지가 덕정역 뭐 인근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이걸 거주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세요? 아니 거주 목적으로 샀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하신 거는 무방하지만요.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거주 목적은 괜찮지만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걸 바라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은 수요라고 했잖아요, 방금. 그 수요층을 끌어들일 만한 특정 쪽에 끌어들일 만한 게 없어요. 뭐 새 아파트를 생긴다고 해서 수요가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새 아파트가 생기고 주변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을 끌어모을 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양주까지 지금 덕정역까지 가는 길에 공급되는 주택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까지 집까지 오기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투자적인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거리상으로 좀 너무 멀기 때문에요. 가격이 상승하길 바란다고 하면 매도하셔야 되고요. 단순 거주의 목적이시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무방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군데 다 저희가 좀 살펴드렸습니다. 전망이랑 꼼꼼하게 말씀 좀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그에 맞는 전략들 좀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김태준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지역적인 분석 필요하시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점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 계속해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네, 저기 서초 현대아파트 22평짜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단지 내에 30평대로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올림픽 해밀이나 뭐 올림픽 선수 기자촌 네네네. 그쪽 어느 쪽으로 갈아타게 되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서요. 아, 지금 그러면 서초 현대 아파트 22평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곳에 22평에서 30평대로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이런 고민 네. 있으시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아예 갈아타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갈아타도 괜찮은 곳인지 전망들 좀 먼저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초 현대 아파트를 지금 22평을 보유 중이시고 네.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아니면 30평대로 갈아타는 거와 아니면 이걸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걸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 전세 주고요. 그럼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건 투자 목적이시네요? 예,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고 투자 목적으로 가치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거네요. 그리고 네. 투자의 수익 자체가 이제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아니면 갈아타기 좀 전망이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기까지도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평대 갈아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찬성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 서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20평대보다 30평대 전세가율이 훨씬 더 높아요. 전세가율이. 지금 우리 20평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투자금을 보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 목적이면 투자금과 30평대 매매 가격의 전세 가격 투자금이 거의 비슷해요.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 뜻은 뭐냐면 30평대를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아, 네. 그 뜻은.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거잖아요. 매매가 차이는 분명히 나는데 전세가 투자금이 차이가 없다는 건 전세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수요층들이 30평대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군이 좋아서 예, 이 지역은 그래서 30평대를 선호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갈아타기라면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강남권의 아파트는
강남권의 아파트는 첫 번째로 일단 한강변의 아파트가 가치 상승이 높잖아요.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로 한강변과 뭐 학군, 강남 쪽으로 따진다고 하면 세 번째가 뭐 교통, 그리고 네 번째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들이 뭐 다섯 번째로 뭐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강남권에서 아파트의 강세를 이루는 아파트들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0평대 매도하시면 그 송파 지역에 가시면요. 예. 송파 지역도 저 한강변 쪽 말고 아래쪽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많잖아요. 예. 해밀리라든가 뭐. 재건축 단지들 가시면 이 매도하는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갈아타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받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다가 가격 조정을 조금 받는 느낌, 지금보다 조금 더 받는 느낌이 들 때는 그때 좀 갈아타게 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먼저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들 좀 살펴드릴게요. 다양한 문자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살펴드릴 문자는 끝번호 5340님의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한강 푸르주 시티 오피스텔 17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사님, 지금 천호역에 있는 한강 푸르주 시티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여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월세 수익 목적 수익형 모델의 뭐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낮으면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천호역 푸르주 시티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가격 상승을 동반하기 좀 힘들다 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역세권, 초역세권 내에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들을 보더라도 비슷한 가격대의 가격들이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층들은 이런 역세권 지역으로 더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파트들 역세권과 거리가 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역세권 지역에 가치 높은 아파트, 가치 높은 주택들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우리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의 차이는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되지만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인가 하면 땅의 가치와 주택의 건물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땅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오로지 수익형 모델로 찾아야 되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좀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352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 카이저 팰리스 클래식 49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여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좀 있으시네요. 이사님, 이곳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암 카이저 팰리스 이 자체가 지금 상암동 자체가 거주하기 아주 좋은 입지이고 최근에 주택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여가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리고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카이저 팰리스 같은 경우가 분양 당시에 중대형 평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관리비까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주변부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보다 조금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유하라고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변 지역, 그러니까 상암동 주변 지역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수색 뉴타운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주에 대한 이주 수요, 이런 주변부 개발들이 아직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부 개발들이 가시화되고 좀 더 눈에 보이는 시장, 그 시장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 좀 더 좋은 매도 타이밍,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이런 개발들이 좀 과시화되는 시점들, 이런 바람 불 때 연날리란 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좀 발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 좀 더 좋은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매도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괜찮으시다면은 마련되고 있는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다양한 시각을 좀 넓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858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매수 좀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봉천동에 있는 관악 푸르지오 32평을 거주하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시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매수 타이밍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곳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예, 봉천동 관악 푸르지오 거주 겸 투자 목적이신데요. 매수 타이밍은 뭐 거주의 목적이시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투자의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봉천동 같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도 지역 내에서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봉천동 지역이 뭐 주변부들이 단독이라든지 주택들이 많다, 일반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들 그리고 좀 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들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수요층들이 탄탄한 지역이 봉천동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수요층들 말고 따져야 될 것들이 많겠죠. 입지적인 부분, 그러면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입지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수요층들이 왜 우리 길 조금만 지나면 방배라든지 이런 사당 지역보다 봉천의 가격들이 조금 못 미치는 것들이 있냐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약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도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승률은 조금은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의 투자 목적으로 거주 겸 투자를 매수했을 때 가격 상승분보다는 훨씬 더 좀 체감하는 것들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시라고 하면 매수 찬성이지만 투자 목적이 끼어 있다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번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아, 예. 구로동에 있는 구로 두산 위브 아파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실거주로 그게 매수해도 되는지요? 아, 지금 매수 희망하시는 거고요. 예, 예, 예. 몇 평? 앞으로도 전망은 어떤지요? 아, 앞으로의 전반 궁금하시고요. 혹시 몇 평대 보고 계세요? 아, 그게 23평, 예, 23평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로구에 있는 구로 두산 아파트 23평을 지금 매수 희망하는데 괜찮은 곳인지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남구로역 앞에 있는 구로 두산 이브 아파트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직장이 어디세요? 직장은 지금 김포 쪽에 있어요. 김포 쪽요? 예. 거리가 꽤 되실 텐데 거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직장을 좀 편리하다고 하면 좀 단순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좀 더 김포와 가까운 지역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텐데 왜? 아니요, 앞으로 직장을 좀 옮길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직장을 네. 또 옮기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지역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 거주 목적보다는 또 투자 목적도 좀 뭐 포함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예. 지금 직장을 가산동으로 옮길 예정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가산동 쪽으로? 예. 이게 이제 구로 두산 이브 아파트의 장점은 말 그대로 지벨리라는 이 가산동 지벨리라는 업무타운이에요.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예. 이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구로 두산 아파트라든지 뭐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구로 두산 이브 같은 경우는 지벨리를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치들은 업무타운에 대한 가치가 직주건접의 가치가 아주 높은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투자금 자체가 1억 내외로 투자가 가능했어요. 예.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 매매가는 상승을 했는데 전세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금은 한 3억 내외의 투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면 투자금 자체가 지금 거의 3배 이상 뛰었잖아요. 예.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이런 거주를 뒷받침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높기 때문에 가격 자체,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요 말고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르기에는 업무타운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의 상승은 있겠지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산동의 직장을 구하시고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을 초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직장과 거주의 만족도를 늘리시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예. 투자의 목적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 신풍역이나 신길 쪽이나 아니면 대방동 쪽 있죠. 예. 여의도 좀 접근성이 훨씬 더 좀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아마 투자적인 측면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 투자의 목적이 있으신가와 거주의 목적을 조금은 정확하게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투자의 성격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가산동 출퇴근거리 멀지는 않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예. 그래서 거주역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주의 목적과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정되게 내가 가격 상승, 가격은 꾸준하게 조금씩은 오를 거예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은 분명히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조금의 안정적인 상승을 원하신다고 하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시다면은 좀 더 지역을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풍이나 신길 대방 쪽도 지역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전략 좀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준 이사와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잘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텔레비전 지금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약간요. 그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고민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가만히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요거 상기 신도시 하남. 예. 예, 거기 덕풍 덕풍도? 풍덕천 바로 옆에거든 집이요. 예. 근데 지금 그 보유를 하고 살고 있대 지금이요. 그래요. 예.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매매 시점을 갖다 언제쯤 잡아야 되는가. 매도 지금 궁금하네. 고민 있으시군요. 예. 아버님 그러면 정확한 저희가 번지 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대성로 하남 대성로. 네. 대동로 315번지. 315번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몇 평대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고요. 예. 평수는 40평이요. 40평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곳 매도해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전망 좀 살펴드릴게요. 시점을 또 언제쯤 잡아야 되는지. 타이밍까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 바로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 이사님한테 계속 여쭤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터 아버님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주소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하남 대성로 315번지. 대성로 312번지요? 5번지. 315번지. 예. 근데 하남으로 나오지가 않는데. 그러면 하남 대성로 하나는 덕풍 1동으로 해보세요. 덕풍 1동요? 예, 옛날 주소. 예, 465번지. 465번지요? 예. 네. 이 지역에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예. 이게 지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F구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F구역 맞은편에 지금 상업지네요? 주거지죠. 지금 그래요? 예. 465번지. 이 시티 모텔 옆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티 모텔 바로 그 바로 옆이에요. 옆이죠? 예. 지금 요거를 지금 거주 중이신데. 예. 거주 중이신데 이걸 이제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래쪽이 바로 F구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F구역이 지금은 이제 조합이 정비구역 예정이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에 취소가 됐었죠. 예. 15년도 해제가 되고 15년도 해제가 되면서 주변 지역에 지금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게 C구역만 있잖아요. 지금 C구역, 하남 C구역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나고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의 아파트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매도자가 나타나면 매수자가 나타나면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뭐 전화가 좀 잘 안 들리는데 예. 일단 지금 매수자라도 나타난다고 하면 조금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 미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특히 이제 덕풍동, 신장동 이런 지역들이 하남 미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이 예전 구도심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도심 개발이라는 것들 많이들 있는데 구도심 개발들이 이런 서울 지역은 옆 주변 지역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도심에 대한 개발들이 빨라질 수 있지만 이런 지방권적 경기도권이라든지 서울권역이 아닌 지역들은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보다 주변부 개발들이 훨씬 더 수월해요. 어찌게 다르게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도 교산 신도시라든지 주변부의 하남 미사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앞으로 주변부 물량들이 많이 생기면 이런 구도심들의 개발들이 속도감들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속도들이 앞으로 계속 보유하신더라도 지금보다는 아마 속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하고 차라리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면 좀 매도하고 좀 서울 쪽으로 들어오세요. 강동구 쪽으로라도. 그래서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 매도하고 좀 강동구 쪽이라도 이런 서울 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 상승이 있다 그러면 신도시가 어느 정도 추진되면은 뭐 이게 이제 신도시가 추진되더라도 주변부에 물량이 많이 생기고 이 지역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지 이런 신장동이나 덕풍동의 구옥들을 찾는 수요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투자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요들이 주변부의 아파트 공급량 때문에 속도감을 많이 빨리 못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조금 서울 쪽으로 거주지를 좀 옮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시간이 좀 제법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매도하기에도 매수자들이 빨리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바로 매도를 조금 하고 조금 서울 쪽으로 빨리 갈아타시면요. 투자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매도 전략들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좀 살펴드릴까요? 서울 성동구 행당 대림아파트 25평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30평대로 올해 안에 갈아타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그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이 돼서요. 갈아타도 되는 건지 언제 타면 되는 건지 이런 고민 좀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행단 대림에 지금 25평을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네, 지금 실거주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25평, 근데 30평대로 바꾸시려고? 네, 30평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교통이 편해서 여기 단지 내 대림아파트나 한진아파트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진타운이나 행당 대림 쪽에 30평대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언제쯤 갈아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아파트의 전망, 30평대 아파트 전망하고 그 타이밍을 올해 부동산 시장
그 흐름 중에서 네. 지금이 4월이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 중에서 어느 시점이 갈아타기에 좋을지를 지금 계속 제가 고민하고 결론부터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30평대로 갈아타시는 거는 맞는 거고요. 네네. 수요층들이 30평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30평대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네. 30평대 수요층들이 많다는 것은 결론 30평대가 인기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30평대로 갈아타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네. 20평대를 매도하고 30평대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30평대 매수에 적기를 받는다고 하면 네. 25평대 매도 적기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맞죠? 그래서 네.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내가 25평을 부동산 시장이 30평대가 좋지 않다고 해서 멈추면요. 25평도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죠? 그러면 25평을 네. 팔고 30평대를 가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 다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갈아타는데. 네네. 그러면 시기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30평대가 좀 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싸게 매수를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25평을 팔 때도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하면 25평도 가격이 내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사고 파는 거에 따라 가격이 상관이 없나요? 떨어지는 네. 폭은 똑같을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30평대 인기가 높다는 것은 25평대를 지금 매도하고 30평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시점은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해요. 우리가 부동산에서는요. 네. 매수 시점이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부동산은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쌀 때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부동산은 등락이라는 건 항상 발생을 해요. 내가 사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등락이라는 건 발생하지만 내가 그 가치가 높은 지역은요. 그 등락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행당 대림 같은 거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우리가 2008년도, 2014년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행당 대림은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아, 네. 그만큼 위기에도 강한 아파트가 행당 대림 아파트예요. 이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교통, 학군, 주변부 개발, 그리고 도심권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모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가격 하락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갈아타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갈아타시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저기 이사님,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사야 되는 거죠? 네?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사야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인 1가구 1주택이시면요. 일시적 2주택이니까 2년 내에 매도하셔도 괜찮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입지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 문자 또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 사이 많이 도착했네요. 끝번호 3992님의 문자부터 쭉 또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다산 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34평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여기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전망 알려주세요. 예, 다산 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거주 중이시면 매도 타이밍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입주를 하고 주변 지역이 완성되고 교통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성숙기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런 성숙기가 거치면서 주거의 안정도가 찾으면 학군에 대한 수요들을 분명히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를 바로 인접지에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거주의 안정이 찾게 되면 학군에 대한 수요층들도 같이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무방한 아파트다. 그래서 좀 거주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이 점 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볼게요. 끝번호 230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부천 원종동에 있는 원종 주공아파트 14평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 좀 짧게 좀 저희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원종 주공아파트 이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원종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낡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건축은 사업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주변 시세 그리고 대지 지분 여러 가지들이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변부 금호 원리 아파트도 뭐 5억대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주변 시세가 높지 않고요. 대지 지분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도가 높은 것은 대지 지분과 용적률의 중요성이 아니라 주변 시세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낡은 아파트라고 무조건 재건축에 기대감을 가지는 거, 이거 매수, 투자 목적의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